자, 오늘 제목을 여러분 좀 한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여러분 계속 3.25로 동결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정말 가슴이 좀 아프고 답답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의 그런 정부의 정책이라는 거는 선제적 성격을 가지지 못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아니 시장을 쫓아가려면 정부가 왜 필요합니까? 시장을 리드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쫓아라도 가면 좋을 텐데 쫓아도 못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결국은 이런 기준금리 동결이라는 게 우리는 사실 뉴스 보면서 뭐 그랬나 보다 뭐 금통위가 열렸대. 그래서 뭐 금통위가 뭐 돼지 잡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기준금리 동결했다 뭐 해서 뭐 이자 부담 적어지니까 좋겠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자 우리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 유명한 얘기죠. 우리 클린턴이 우리 옛날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클린턴이라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클린턴을 그러니까 아내 힐러리 클린턴 말고 남편 클린턴이 있는데 클린턴은 기본적으로 저는 뭐 많은 사람이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 실제로 94년에 그 한반도의 전쟁 위험에 어쨌든 전쟁적 결단을 내렸던 건 클린턴이니까 한국에서 여러분 전쟁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클린턴이 여러분 선거 과정에서 했던 아주 유명한 멋있는 말이 있죠. 뭐라 그랬어요? 바보들아, 중요한 건 경제다. 이게 이제 유명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선거 구호였었고, 그래서 클린턴이 집권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한국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가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바보들아, 가장 중요한 건 가계대출 아니에요? 정부도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계대출의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 누구든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8월 18일 날이죠. 얼마 전입니다. 터졌었죠 한번. 왜? 주요 시중은행이 대출을 전면 중단했었습니다. 난리가 났었죠 여러분. 만기 연장도 안 해주고 대출 받기로 했던 것도 연장을 안 해준 거예요. 은행이 대출 갖다 중단시키니까 왜? 그때 여러분 중앙은행에서 뭘 했었냐면은 시중은행한테 야 가계대출이 매달 0.6% 이상씩 더 커지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0.6%. 그러니까 작년 가계대출 총액이 전번 달 가계대출 총액이 1,000억이었잖아요. 그럼 1,060억 이상 가계하지 마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정부도 느끼고 있는 거죠. 가계대출 심각하다.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가계대출이. 작년에마다 한 120조 늘어났어요. 재작년도 한 120조 늘어났고 그래서 2년만 하더라도 한 250조가 늘어난 겁니다. 1,000조에서 막 25%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100조씩 늘어난다는 건 우리나라 가구가 여러분 몇 가구예요? 1,000만 가구 잡으시면 감이 없으시고 그러는데 100조씩 늘어난다는 건 가구당 부채가 100만 원씩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가구당 부채 1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평균적으로 가구당 부채 100만 원씩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매년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10년만 지나면 1,000만 원 늘어나는 거예요. 네. 가구당 부채가.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느끼고 있으니까 하는데 정부 정책이 얼마나 재밌느냐면 이미 그때 0.6% 이상이 늘어났었던 거예요. 전년 대비해서 전년에 전번 달에 가계부채가 1,000조였으면 이미 한 1,080조 돼 있는데 1,060조 이상으로 하지 마라는 이 명령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사실 그 코믹한 이야기죠. 맞잖아요. 오케이? 우리 친구가 이미 뭐가 돼야 됐어요? 시험 성적을 보는데 시험이 이미 60점이야. 근데 야, 너 50점 이상 맞지 마. 이거 의미 없잖아. 어떡하라는 거야, 나보고. 웃을 일이 아니라 똑같은 조치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뭐예요? 시중은행이 대출을 갖다 당장 중단시킬 수밖에 없죠. 시중은행 중앙은행 말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 갑자기 욕 확 먹죠. 그러니까 황장이 당황한 거죠. 그런데 이제 시중은행 꾸짖은 거죠. 야, 니네 말 고지고대로 하는 게 어딨어? 좀 융통성 있게 해야지. 그럼 말을 말던가.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하셨던 분도 계신데 그래서 결국 하루 만에 대출이 재개되는 넌센스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보시자고요. 월별 가계대출 증가 추이입니다. 자, 우리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자, 여러분 뭐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숫자냐면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경제 모든 교과서에 써 있으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은행은 뭐 하는 역할이에요? 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 은행의 수익은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예대 마진에서 발생하죠.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로 여러분 이윤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금은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당연히 가게에서 받죠. 우리 앞에 참 저한테 배우는 학생이 앉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답을 했죠. 가게에서 대출 받아서 어디에다 돈을 빌려줘야 돼요? 퀴를. 이게 은행의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5%의 은행이 수신을 했으면 여기 빌려줄 땐 7% 빌려줘서 은행이 2% 이자 먹고 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제공하고 가게에다가 뭐가 돼야 됐습니까? 이자를 돌려주는 거. 이게 은행의 고유 업무고 이래야지 경제학은 된다라고 대한민국 경제 교과서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학 교과서에 써 있습니다. 예, 교과서 바꿔야죠. 교과서 바꿔야 됩니다. 왜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더 심각한 거예요, 이거. 무슨 소리냐면 은행이 대출을 100만 원 해주면 68만 원을 가게에다 해준다는 거예요. 기업에다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 발생?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은행 구조를 보여드리면 저때 말씀드릴게요. 아직 이거는 역전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기업에서 예금을 받아오는 거예요. 30%를 기업 예금을 받습니다. 가계로부터 받는 게 얼마냐면 지금 47%예요. 47%. 그러니까 은행에 돈이 100원 예금을 받을 때 이게 원래 예전만 하더라도 15원이었어요. 15%. 10에서 15%가 정상인 겁니다. 근데 이게 30%까지 치솟은 거예요. 기업들이 투자 안 하니까 돈 연락에 벌어와서 낙수효과 일어난다며. 법인세 낮춰주면 낙수효과 나온다며. 낙수는 개낙수? 뭐가 됐다? 기업 돈 쌓아놓은 거예요. 돈 쌓아놓고서 다 예금하는 거예요, 은행에다. 가계는 우리나라 가계 저축률이 뭐가 되겠습니까? OECD 국가 중 최하죠. 몇 프로다? 2%, 2%. 음료수야? 가계 저축률이 2%예요. 저축이 이렇게 없는데 나라가 미래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잖아요. 친구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신 거예요? 저축이 없으니까 이 모양 거라는 거예요. 지금 방청 알바하고 있잖아요, 지금. 통장에 저축이 없으니까 나 하는 거야, 이거. 이거 안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은행에서 제가 다 말씀드리는 건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가게다 68%를 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은행이 가게에서 돈을 갖고 와는 게 아니라 가게에서 가져온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가게에다 대출해주고 있죠. 오케이? 이건 은행이 아니에요. 교과서를 다 바꿔야 됩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얼마나 비정상적인가. 비정상이 정상인 사회란 말이에요. 금방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럼 얘가 무슨 소리가 되느냐? 그러면 은행 입장에선 예대마진인데 기업에서 5%를 받아와서 7%를 준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면 기업은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저축을 해서 금리 이자를 받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이자 부담은 다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가게가 지고 있는 겁니다. 가게가 뭐 설비 투자합니까? 어디다가? 안 하잖아요, 여러분. 죽어나가는 구조예요, 이 구조가. 근데 저금리 정책을 써서 가게 보고 대출을 더 받아라 가라고요? 예? 가게 보고 대출을 더 받으라고? 나중에 어떡하려고요? 세계 경제 어려워지면 인내하고 줄일 생각을 해야죠. 오케이? 저축이 없어요, 우리 선생님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경제 주변 환경이 어려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더 빌려서 써야 돼요? 지금 100만 원씩 쓰던 거 소비를 안 줄이기 위해서 돈을 더 빌려와서 써야겠습니까? 예? 아니죠.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줄여야죠, 아끼고.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예? 우리 1년 다음 추석까지만 버티면 돼요? 그 다음 추석은 이제 뭐 바뀌니까? 예? 1년 6개월만, 1년 4개월만 더 버티자?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 건 아니라 그래야죠. 여러분, 두 번째. 가계대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서 중요한 건 뇌가는 가계대출이에요. 맞죠? 예. 유로의 문제는 뭡니까? 예, 재정과 금융정책이 분리됐기 때문에 재정의 위기가 닥쳤죠. 그래서 재정이 약한 국가부터 박살나는 게 어디? 유로 붕괴의 기본적인 원인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위기의 본질은 뭐가 되겠어요? 네, 부채의 위기죠. 아무것도 없는 것이 미친 듯이 전쟁한 거죠. 모든 나라가 로마도 결국 그렇게 망했죠. 경제적 패권을 상실한 것을 정치적 패권으로 보상하고자 했던, 거기에 이제 9.11이 뺨을 때려줬고 정당성을 부여해줬고, 그건 뭐 뻔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부정하든 안 하든. 그죠? 이번에 폴 크루거만이 얘기했죠. 우린 9.11 이후로 나라 엿됐다. 그랬더니 또 우파들 장난 아니죠. 폴 크루거만 뭐 너 애국이 없다. 아, 애국심 짜증나잖아요. 에? 좀 뭐만 이상하면 애국이야. 누구 있었어? 우리 그 정자난자 갖다 막 난자 실험 마구 해야 되고 뭐 누구냐고요? 황우석이. 툭하면 애국이야? 조교들 왕창 됐고 나서 조교가 뭘 잘못했는데 나야?
제가 뭐 잘못되면 조교 탓이거든요. 제 탓이 아니라. 아니, 전 당연한 거고요. 전 애국은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아, 왜 웃어, 조교? 기분 나빠? 아, 그게 조교 역할이야. 모든 책임은 너희들이 지고,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교 탓. 잘 된 일 기자회견 할 때는 혼자 하고, 무슨 문제 생기면 딱 조교들 데리고 와서 조교한테 물어보고, 난 모르는 거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양식이에요. 면피 최고. 병원에 누워있으면 되는 거야. 수염 쫙 기르고. 얼마나 멋있어요, 인생이. 그죠? 문제 생기면 딱 휠체어 타고, 검찰 들어갈 때 병실에 딱 누워서 수염 기르고, 예, 조교들 불러서, 그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럼 또 일부 사람들이 나와서 또 최진길을 살리자 피켓팅 해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어려워지면 애국이에요. 요번에도 우리 어려워지면 애국 또 누구 있었죠? 아, 그렇잖아요. 예, 툭하면 애국이야, 툭하면. 무상급식하고 애국이 또 무슨 상관이야? 예, 이제 시장님 아니니까 전 물러나신 분에게는 가차 없습니다. 오케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죠. 돈 들여갖고 실컷 파티하고. 오케이? 무상급, 나 이제 애국이야. 툭하면 수염 기르고, 툭하면 무릎 꿇어. 네가 가수니? 네가 임재범이야?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임재 무릎 이렇게 꿇으면 저도 그거 듣다 울었어요. 근데 무릎을 왜 꿇어? 참 어이가 없어갖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두 번째, 첫 번째 가계대출이 문제라면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무릎 꿇지 말자 이거죠. 뭐 무릎 꿇을 게 뭐가 있어요? 에? 진짜 무릎 꿇으려면 자기 그 시장하는 동안 오케이? 부채가 3배 증가한 거 갖고 무릎 꿇어야지. 맞지 않습니까? 경인사업 그 불화라고 나왔잖아요, 이번에. 그 알아, 뭐, 백길 사업? 그 옛날에도 수도 없이 말했죠.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진시황 시절이야? 에? 지금 진시황 사는 거야, 진시황? 진시황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진시황도. 오케이? 진시황도. 차라리 그냥 피라미드 짓자! 그게 낫지. 후손이 뭐 볼 거라도 있잖아, 그건. 아니, 맞잖아요. 나중에 후손들이라도 뭐 볼 게 있잖아. 토구를 파갖고 거기다가 뭐 몽천토, 볼 거라도 있잖아, 볼 거라도. 아휴, 그거 갖고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야죠. 예? 예. 오케이? 저는 국민이 아니라 토건업자를 위해 열심히 시장 짓을 했습니다. 제 인생을 반성합니다라고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죠.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전 검사 성격이 있어요. 지난 정권에 대해서는 아주 냉철합니다. 이게 스타일 아니에요, 여러분. 전 사냥개가 될 거예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어머, 나 구워 삶아 먹으면 안 되는데, 토사구팽. 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왜 이러죠? 자, 두 번째 뭐냐면, 첫 번째 중요한 거는 가계부채였다면, 두 번째 중요한 건 물가죠. 우리 국민고통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민고통지수라는 건 뭐냐면, 뭐와 뭐의 합이다?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의 합이거든요. 예. 물가가 기본적으로 오르면 우리 국민 힘들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여러분 뭐냐. 여기 이제 딱 바라보시면 알겠지만, 이때는 이제 언제 물가가 올랐던 것 같습니까? 여러분 2008년 금융위기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물가가 올랐던 건 이제 환율 때문에 물가가 올랐습니다. 우리 기억나시죠? 1달러에 1,500원까지 갔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율도 이제 당장 오늘 이제 요거 얼마 뒤에 올라가실 텐데, 최근 환율이 이제 불안해졌던 거는 그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주식은 팔고 나가도 채권을 샀었거든요. 국내 채권은. 근데 국내 채권도 팔고 있어요, 지금. 유럽계 자금이 당장. 무디스가 프랑스 은행에다 뭘 때렸습니까? 두 개를 갖다 신용을 갖다 강등시켰잖아요. 왜냐하면 프랑스 은행들이 주로 그리스에다가 채권이 많거든요. 그러면 프랑스 은행도 부실화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프랑스 은행도 뭘 채워야 돼요? VIS, 자기 자본 비율을 높여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외국에 투자된 채권들을 갖다 팔고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채권도 제일 먼저 우리가 유동성이 좋으니까 팔고 나간단 말이에요. 거기다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이제 경상수지가 앞으로 지금처럼 흑자를 낼 확률이 적어지죠. 미국이 더블립 들어가니까. 그럼 옛날만큼 환율 갖다 뭐예요? 달러 못 벌어올 거란 예상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환율은 상승할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더 높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제 좀 하는데 3년 전에 제가 나와서 드렸던 말씀이 뭡니까? 3년 전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부동산 사지 말고 금 사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것 때문에 제가 유명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장기적인 것을, 제가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몇 년 뒤에 장기적인 추세라는 것은 그거는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공부해야 되는 거고, 내일 주식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네, 내일 환율이 어떻게 될지는 어떻게 알고. 다만 중장기적인 추세로 환율이 안정화되기가 쉽지 않다. 환율이 상승해 나갈 텐데 현 정부가 환율 상승을 막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정부인가? 그러진 않다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 환율이 상승할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자, 어쨌든 이제
그건데 그거 하나를 갖다 지정할 수 있는 건 어째 환율이 이때다가 이제 환율 뭐예요? 물가가 떨어졌죠. 환율이 급격히 안정되니까.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 뭐다? 올해죠, 올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인데 매월 단 한 번도 물가 상승률이 4%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매번 뭐 이때는 뭐 자, 이때 여러분 정부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다 불가피야, 다 불가피. 이때 왜 그랬다? 폭설. 네. 그 다음 구제역. 그 다음 장마. 전부 어쩔 수 없는. 그 다음에 세계적인 차원에서. 뭐 그렇게 많아요. 무조건 중요한 거 올해 들어서 물가가 4% 이하로 떨어지는 건 없다는 거죠. 심지어 이번에 얼마 기록했습니까? 5.3% 기록했잖아요. 물가가 이렇게 높은 거예요. 지금 한국 경제를 보자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경기 침체도 중요한 문제지만 경기 침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힘들면 허리띠를 좀 더 조여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가계부채 증가와 물가 상승이라는 필연적인 결과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국은 이거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한번 가보죠. 가계부채, 당국의 대처. 가계부채가 이렇게 심각한데 기억 안 나시겠습니까? 3월 22일 날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세웠습니다. 뭐 했죠? DTI 완화안 발표했죠. DTI 완화하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계부채는 줄이겠답니다. 말이 됩니까? 가계 보고 집 살 때 돈 부족하니까 대출 더 해줄게 하면서 한편으로 가계부채를 줄이겠대요.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지나가던 애도 웃을 일이죠. 자, 물가 대책 한번 가볼까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부도 노력하고 있겠지만이란 말도 이제는 하기 싫습니다. 네. 항상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예요? 정말 물가 대책으로 나온 게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표시로 변경하겠대요. 왜냐면 우유 사실 뭐 유통기한 이렇게 써있 우리 옛날에 유통기한 써있죠. 그러면 뭐 89, 저 편의점 알바할 때 유통기한 지난 거 수도 없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늠름히 살아있습니다. 네. 그 원인은 간단한 거예요. 왜? 유통기한 지나도 냉장고 넣어놓으면 사실 괜찮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그걸 소비기한으로 바꾸자라는 거예요. 그럼 폐기 비용이 줄어드니까. 네. 그럼 물건 가격은 싸질 것이다. 근데 발표 나고서 참 좀 자기네가 생각해도 썰렁한 거죠. 왜? 일단 자기 자식부터 실험을 해야 되는데 우린 그러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서 2년 뒤부터 실시하자. 아니 근데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이거 싫어하지만 하자라는 거야. 근데 이걸 물가대책이라고 얘기하지 말자라는 거죠. 6,500이 절약 가능하고 이걸 해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라는 거죠. 우리 그러면서 여러분 뭐가 되느냐? 결국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2011년이거든요. 전 특히 올해가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나오겠습니다. 우리 김중수 한은 총재님께서 아직 총재일 때까지는 꼭 존칭을 붙여야 됩니다. 알겠죠? 대한민국의 중요한 경제를 책임지시는 수장님이신 김중수 존경하는 한은 총재분님께서 2010년 4월 부임하십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2010년 4월 부임하신 이후에 이건 여러분 소비자 물가 지수고요. 지금 5.3 아니겠습니까? 이건 한국은행 기준금리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실질적으로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거죠. 원래 실질금리 따질 때는 물론 한국은행 기준금리 갖고 안 합니다. 국공채 3년물 갖고 하지만은 그래도 똑같습니다. 한 요 정도 된다고 봐야겠죠. 한 번도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라 이 거꾸로 기준금리가 소비자 물가보다 높은 게 기준금리가 아니라 3년째 국공채물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이자 수입은 물가보다 높아야 되죠. 그래서 실질금리가 뭐예요? 플러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거죠. 계속 비정상인 거예요. 계속 비정상. 뿐만 아니라 이 비정상의 폭이 점점 뭐 되고 있다?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기준금리 3.25 또 동결했어요. 소비자물가 5.3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 은행에다 넣어놓으면은 기준금리 받아먹으면 2%씩 여러분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거니까. 은행에다 돈 넣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가게 보고 은행에다 돈 넣지 마. 차라리 대출 받아서 부동산 사고, 주식 사고, 소비해.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안 그래도 가계부채가 문제인데, 빚 좀 더 내. 부동산 가격 꺼지면 안 되잖아. 그럼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 슬프잖아. 지대 수입 어렵잖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그럼 여러분, 자, 그러지만 이거죠. 그럼 왜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 가느냐?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 안에서 투자 활성화하자는 건데 사실 여러분 투자 활성화 거꾸로 하면 뭐예요? 부채 증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오케이? 투자 활성화하는 거 좋습니다. 가계분채가 없을 때 해야죠.
뭐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건가요? 경기 부양하자는 거 물가 상승하자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 부동산 부양하자 거품 다시 키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망가진 거 아니에요? 세계 경제가.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고 갈 때까지 가보자는 얘기밖에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더 가게로서는 조심하셔야 돼요. 주식 부동산 정말 건드리시면 안 되고요. 네. 오케이? 주식 부동산 건드리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오케이? 그 다음에 부채 늘리시면 안 됩니다. 유혹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채 축소시키셔야 되고요. 주식 부동산 손대시면 안 되고요. 네. 그럼 물가가 오를 것에 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달러와 약간의 금이 필요한 아직까지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한번 좀 이런 파고까지 가지는 않아야 될 텐데 만만치 않은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와 그다음에 정부의 이런 결단력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 허리띠를 졸라매자라는 그것이 결국은 경기라는 건요. 구조조정 없이 일본 경제가 왜 박살났습니까? 구조조정해야 될 시기를 놓쳐버리고 이거 똑같은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왜 자꾸 일본을 더 따라가려고 그러는지 우리가 반면교사가 있잖아요. 네. 파이팅!